안녕하세요. 안공TV 안공입니다. 오늘은 임대사업을 할 때 내야 될 세금 중에서 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드려 볼까 합니다.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크게 걱정을 하던 세금은 아니었어요. 지금은 2주택 이상부터는 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되기도 했고요. 월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 분들도 월세 공제를 다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피할 수가 없는 세금입니다. 내가 이런 임대사업을 하고 싶은데 직장 근로소득도 있고 이런 임대소득이 생기게 되면 소득세를 가장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이제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소득세는 국세입니다. 지자체에 내는 게 아니고 나라에 내는 세금이고요.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보유세입니다. 그리고 소득세는 개인별,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처럼 인별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인별과세입니다. 이 인별과세라는 게 좀 뒤에 가면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1주택자는 그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호실별로 월세를 임대를 받고 있는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그 다가구주택밖에 없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범주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1주택이기 때문에 월세를 내가 1000만원을 받든 2000만원을 받든 상관없이 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근데 그 가지고 있는 1주택이 공시가격으로 12억을 초과할 경우, 그럴 때는 이제 1주택자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집들이 많을 수도 있겠죠. 이 대전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이 넘는 건물은 저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대부분이 3억대에서 그리고 조금 높은 게 7, 8억대 이 정도까지 공시가격이 가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9억 초과인 1주택자들은 임대소득을 신고하게 돼 있었는데 이 고가주택의 기준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12억이 초과됐을 때는 1주택자들도 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그리고 2주택 이상일 때는 월세로 임대를 놨을 때 과세 대상인 거예요. 2주택이라는 거는 내가 아파트에 자가로 살고 있고 다가구주택이 한 채 있다. 그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까지 포함해서 주택수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 한 채, 다가구 한 채 이렇게 갖고 있을 때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전세로만 임대를 놨을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 자가로 거주하고 있는 집이 있고 나머지 두 채를 전세로 다 임대를 놨다. 소유주택까지 합쳐서 3주택인데 그럴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를 임대소득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은 모든 걸 다 전세로 놓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하는 의미도 없고 월세 임차인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아파트를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럴 수도 있겠죠. 사실상 간주임대료는 공제되는 금액 3억도 있고 또 거기다 60%로 곱하게 되고 거기다 정기예금 이자율을 또 곱하게 되는데 그런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뭐 보증금이 막 10억, 20억씩 된다 그러면은 소득금액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크게 염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2주택 이상, 3주택 이상은 어떻게 산정을 하냐? 취득세나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세대원이 갖고 있는 주택수를 다 합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주택인지를 따지게 되는데 이 소득세에 관련된 그 주택수 산정 기준은 부부끼리만 합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 명의로 집이 한 채 있다. 그리고 동일 세대 내에 자녀 명의로 주택이 한 채 있다. 그럴 때는 자녀의 주택을 월세로 놓고 있다 하더라도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부끼리만 합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과세 대상에 속하는 분들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이제 의무입니다. 만약에 이걸 하지 않으면은 수익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걸렸을 때 얘기겠죠. 소득금액의 0.2%가 아니고 수익금액, 매출의 0.2%가 가산세로 나온다. 순수한 소득금액에서 계산하는 게 아니니까 가산세가 조금 더 높게는 나오겠죠. 다가구 한 채에서 1년에 1억이 나온다. 근데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 그러면 1억에 대한 0.2%라고 하면 20만원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세대로 내셔야겠지만 뭐 가산세가 그렇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내용은 이제 임대주택을 등록을 해야 되는지, 사실 제 주변에도 이런 건물들을 운영하시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과태료 3천만원을 내더라도 임대주택에서 나가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어떤 세금에서 혜택을 보기 위해서예요.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세금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해도 의무만 따를 뿐이지 이득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다가구주택도 이득을 볼 수 있는 건 있지만
하라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표준임대차 계약서로 써야 되고, 렌트홈에 임차인이 바뀔 때마다 계속 신고도 해줘야 되고, 또 보증보험도 가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불리한 게 많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이런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리고 또 이런 걸 매입해서 임대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지자체 임대주택 등록은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다.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로 신고를 할 거냐, 아니면 종합과세로 신고를 할 거냐, 수익 금액이 2천만원 기준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2천만원 이하면은 이제 분리과세로 가는 거고, 2천만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과세, 본인의 다른 소득, 근로소득이 됐든 뭐 사업소득이 됐든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지금 주제로 다루는 거는 이런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 같은 수익형 부동산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건물들은 수익 금액이 2천만원은 다 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종합과세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종합과세를 할 때 세금 계산은 이렇게 대충 흘러간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익 금액, 매출이죠. 매출에서 그 필요 경비, 실제로 경비를 할 수도 있고, 증명되는 비용이 없다 그러면 추계로 비용을 떨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이자 비용 부담이 많기 때문에 실제 그 경비로 인정을 받는 게 좋을 거예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은행에다가 1년 동안 내가 납부한 이자 내역을 다 받아서, 그리고 카드 썼던 내역이라든가 이제 재산세 냈던 거, 이건 다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모아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서 소득공제, 뭐 인적공제,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공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까지 공제를 한 게 소득금액인데,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소득금액에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그 플러스한 금액에 6에서 45% 소득세를 곱하게 됩니다.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높을수록 세 부담은 높아지게 됩니다.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처음에 취득을 누구의 명의로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가장 많이 갈리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 증가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전부 다 직장 의료보험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 증가가 거의 이제 없을 확률이 높죠. 부동산이 너무 많다거나 하면은 추가적으로 더 의료보험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건물 한두 채 가지고는 다 커버가 되더라고요. 공동명의로 취득을 해서 소득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소득을 양쪽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소득세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한쪽 소득이 만약에 월등히 높다 그러면 소득이 낮은 쪽으로 명의를 취득시켜주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외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피부양자가 만약에 취득을 하게 되면 의료보험 증가에 대한 부담이 좀 생깁니다. 소득세는 1년에 한 번 내는 거잖아요. 의료보험은 다달이 이제 내는 거기 때문에, 또 피부양자 같은 경우에 안 내다가 내려 그러면은 상당히 이게 부담이 되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분 명의로 취득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소득이 있는 분 명의로 취득을 해서 의료보험에 대한 증가가 없게끔 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가 많고, 만약에 소득이 너무 높은 분이다 그러면 의료보험이 부담되더라도 피부양자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세는 누구의 명의로 취득하는지에 따라서 좀 많이 갈리기 때문에 취득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잘 따져보셔서 세 부담을 낮추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촬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